스페인 대표팀 명단이 공개되자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리얼 마드리드 CF 소속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카르바할, 카레라스, 디나위성까지 모두 제외되면서 이번 대표팀에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 스페인 국적 선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대표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ESPN 월드컵 파워 랭킹 1위, 글로벌 베팅 업체들의 우승 배당률 역시 1위, 여기에 오프타 슈퍼컴퓨터 분석에서는 우승 가능성이 무려 17%로 전체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 6월 이후부터 스페인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죠. 네이션스리그에서는 포르투갈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준우승을 기록했고 2025년 콜롬비아전 이후에는 30경기 넘게 공식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AMH 최다 무패 기록까지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지금 스페인이 북중 월드컵 우승 후보 1순위라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이번 스페인 대표팀이 과거 황금세대처럼 압도적인 스타 군단 느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졌던 전성기를 떠올려보면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비아, 토레스, 파브레가스, 그리고 푸욕, 피케, 라모스, 카시아스까지 세계 최고 수준 선수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로드리와 야말 정도를 제외하면 압도적인 슈퍼스타 집합체란 느낌은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 선수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이름값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현재 스페인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특정 선수 의존도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누가 들어가든 같은 축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팀의 조건이죠. 특히 이번 대표팀은 사실상 더블 스쿼드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주전과 백업 격차가 크지 않고 부상 변수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 포지션마다 선택 가능한 조합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골키퍼부터 봐도 그렇습니다. 우나이 시몬이 주전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빠진다고 해도 프리미어리그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다비드 라야가 있고 FC 바르셀로나의 주안, 가르시아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풀백 자원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쿠쿠레와 마르코스 요렌테가 중심을 잡고 벤치에는 그리말도와 페드로 포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인의 강점은 센터백 라인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주전 조합인 라포르테와 쿠바르시는 빌드업 능력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에릭 가르시아와 푸빌까지 포함하면 어떤 조합이 나와도 후방 전개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전부 볼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압박 대응이 안정적이고 탈압박 과정도 매우 매끄럽습니다. 결국 후방에서부터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스페인의 진짜 핵심은 결국 중원입니다. 발롱도르 수상자인 로드리를 중심으로 페드리, 가비, 파비안 루이스, 수비맨디, 메리노, 올모까지 이어지는 미드필더 구성은 그야말로 초호화입니다. 기술 활동량, 압박 저항, 전술 이해도까지 현대 축구 미드필더에게 필요한 요소를 거의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자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와 경기 흐름에 따라 조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로드리를 축으로 세우고 페드리와 파비안 루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원할 땐 올모나 가비를 함께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감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비맨디와 로드리의 더블 볼란치 조합도 가능합니다. 즉 스페인은 점유율 싸움이 필요할 때와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할 때 혹은 역습 중심 운영과 밸런스 축구까지 모든 상황에 맞춰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연함의 중심에는 결국 로드리가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템포를 조절하며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고 직접 전진 패스까지 연결합니다. 센터백과 중원을 잇는 중심축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 경기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약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은 역시 최전방 9번 자리입니다. 현재 이글레시아스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죠. 하지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약점이냐고 묻는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승 후보들 가운데 완벽한 정통 9번 스트라이커를 보유한 팀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의 케인, 아르헨티나의 훌리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확실한 전통형 공격수를 찾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역시 지루 은퇴 이후 음바페가 사실상 최전방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스페인은 애초에 스트라이커 한 명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격 전술에 훨씬 가까운 팀입니다. 그 중심에는 오야르사발이 있습니다. 과거 비아나 토레스처럼 압도적 이름값을 가진 공격수는 아니지만 대표팀에서는 꾸준하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대표팀 기록만 봐도 11경기에서 11골과 도움 6개를 기록했고 유럽대회 결승전에서는 결승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페란 토레스도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20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지금 스페인은 스트라이커가 없는 팀이 아니라 고정된 공격 형태가 없는 팀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선수가 바로 메리노입니다. 메리노는 흔히 떠올리는 스페인식, 화려한 테크니션과는 거리가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지금 스페인에선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죠.
중원 싸움에서 몸으로 버틸 수 있고 공중볼 경합 능력도 뛰어납니다. 피지컬 활용도 훌륭하고 필요할 경우 박스 안까지 침투하면서 최전방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아스날 FC에서 공격수 자원이 부족했을 때 최전방에 배치됐고 기대 이상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예선에서도 결정력은 엄청났죠. 6경기 동안 6골을 터뜨렸습니다. 부상 복귀 직후 다시 대표팀에 발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멀티 자원이 존재한다는 건 단기 토너먼트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정통 스트라이커 부재에도 계속 강력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측면입니다. 결국 지금 스페인의 마지막 퍼즐은 양쪽 윙어의 폭발력입니다. 라민 야말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죠. 현재 세계 축구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히 1대1 돌파 능력만 놓고 보면 지금 야말보다 위협적인 선수는 거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미 지난 유로대에서도 만 16살 나이로 스페인 우승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도움왕과 영플레이 여상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야말의 첫 월드컵입니다. 과연 여기서 차세대 월드스타로 완전히 올라설 수 있을지 보는 재미가 엄청날 겁니다. 반대편에는 니코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최근 탈장 부상 영향으로 경기력이 흔들린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상 컨디션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세계 정상급 윙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스페인은 중원 장악력이 가장 뛰어난 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양측면의 파괴력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왔고 실제 성과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스페인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술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스페인을 떠올리면 티키타카를 생각합니다. 짧은 패스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극단적인 점유율 축구를 펼치던 이미지 말이죠. 실제로 이 스타일은 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우승 당시 평균 점유율은 66%를 넘겼고 유로 2012 우승 때도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메이저 대회 3연패까지 달성했죠. 당시만 해도 스페인의 황금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축구 스타일 자체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볼 점유는 유지했지만 현대 축구 흐름은 점점 변하고 있었죠. 러시아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점유율 74%를 기록했지만 결국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습니다. 유로 2020에서도 평균 점유율 67%를 기록했으나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무대가 바로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짜편전 기억하시죠? 당시 스페인의 점유율은 무려 82%였습니다. 그런데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어진 모로코와의 16강전에서는 점유율 77%, 패스 숫자는 1000개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은 단 한 개에 그쳤고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언론 비판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스페인은 골을 넣으려는 팀이 아니라 단지 공을 소유하려는 팀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만큼 티키타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스페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라푸엔테 체제가 들어선 뒤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점유율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제 스페인은 공을 오래 들고 있는 팀이 아니라 공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팀에 가까워졌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빠른 전진 전개,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측면 윙어 활용 극대화입니다. 과거 스페인이 갖고 있던 기술적 장점 위에 효율성과 속도까지 더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유로 2024에서 평균 점유율은 58%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력 평가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의미 없는 볼 소유를 과감히 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팀들이 골키퍼부터 짧은 패스로만 빌드업을 시도할 때 스페인은 누구보다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바로 크로아티아전이었죠. 그 경기에서 스페인 점유율은 46%였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3대0 완승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공만 돌리는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볼을 잡으면 최대한 빠르게 전진했고 양측면의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중심에는 결국 데라푸엔테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전술 능력만이 아닙니다. 선수단 관리와 내부 결속력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로 직전 스페인 축구협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협회장이 여자 월드컵 우승 시상식에서 선수에게 동의 없이 키스를 하며 전 세계적 논란이 터졌고 각종 부정부패 의혹까지 겹치면서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라푸엔테 감독 역시 논란 중심에 섰습니다. 협회장이 사태 관련 연설을 할 당시 앞줄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엄청나게 거셌죠. 함께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고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응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외부 잡음을 최대한 차단하며
대표팀 분위기를 하나로 묶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선수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라민 야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 언론 관심이 엄청나게 쏠렸죠. 하지만 데라푸엔테 감독은 야말의 과도한 인터뷰와 노출을 최대한 줄이며 심리적 부담 관리에 굉장히 신경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유로 기간에는 야말이 아직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축구 대표팀 일정 속에서도 숙제를 챙기고 온라인 수업까지 병행했던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데라푸엔테 감독은 선수들과의 관계에서도 남다른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야말에게는 숙제 다 했어? 같은 장난을 던지며 일부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가비가 큰 부상을 입었을 때도 밤새 직접 연락을 취하며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또한 데라푸엔테 감독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선수 육성의 연속성입니다. 그는 스페인 19세 이하, 21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까지 오랜 기간 이끌며 일관된 지도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스페인 핵심 선수 대부분은 이미 그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죠. 페드리, 올모, 파비아노 루이스, 메리노, 시몬 등 주요 선수들은 감독의 전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까지 익숙합니다. 이 때문에 대표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클럽팀처럼 조직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팀에서는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팀 케미스트리는 자연스럽게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대표팀은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주축 선수들은 전술 이해도가 높고 포지션 이해도도 뛰어나며 내부 결석과 감독과 선수 간 신뢰가 매우 견고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대표팀은 장기 토너먼트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팀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과거 스페인 대표팀은 파벌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카스티아와 카탈루냐, 지역 감정이 섞이며 내부 통합이 어려웠죠. 실제로 그 시절 레알 소속 주장이었던 카시아스와 바르셀로나의 푸열은 대표팀 회식이나 사적 친분을 통해 분위기 통합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젠지 세대가 주축이 되면서 정치적 배경과 상관없이 팀 케미스트리가 유지됩니다. 선수들은 자유롭게 춤추고 음악을 틀면서 자연스럽게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 같은 이민자 배경 선수들이 핵심으로 자리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유연하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월드컵 같은 단기 토너먼트에서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분위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에게 유리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대진과 환경입니다. 스페인은 현재 H조에서 우루과이, 카보베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한 조에 속합니다. 우루과이가 까다로운 상대이긴 하지만 전성기 시절만큼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나머지 두 팀과 비교하면 스페인과의 전력 차이가 꽤 큽니다. 이 덕분에 조별리그에서 체력 안배와 로테이션 운영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토너먼트에서 조 1위를 달성할 경우 프랑스나 잉글랜드 같은 최강팀과의 대결은 8강 이후에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히 강팀과의 맞대결뿐 아니라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의 대진과 경기 환경은 스페인 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보베르데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연속 경기는 이동거리 부담이 거의 없으며 경기장도 벤츠 스타디움 동구장에서 진행됩니다. 북중미 월드컵 특성상 이동, 기후, 체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인데 스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대표팀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멘탈리티, 특히 승리 중심의 마인드입니다. 현재 주축 선수 대부분이 유로 U14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이라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토너먼트에서 압박감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할 수 있다는 의미죠. 브라질이나 잉글랜드 같은 최근 우승 경험이 없는 팀들과 비교할 때 스페인의 조직적 안정감은 확실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화려함이나 개별 선수의 명성은 뒤처질 수 있어도 안정적 조직력과 팀 분위기는 현재 스페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단기 토너먼트에서 재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팀의 안정감인데 지금의 스페인은 그 측면에서 거의 완성에 가까운 팀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스페인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적인 전술, 세계 최고 수준 미드필더, 세대 교체 성공, 스쿼드 깊이, 안정적 팀 분위기, 감독과 선수단의 강한 유대, 최근 메이저 대회 성적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인은 단순히 예쁜 축구만 하는 팀이 아니라 승리하는 법을 제대로 익힌 팀으로 진화했습니다. 물론 변수는 존재합니다. 측면의 폭발적 자원인 야말과 니코가 최근 부상으로 100% 폼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후보 자원은 다소 불확실합니다. 또한 로드리를 제외하면 팀 전체를 확실히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과연 스페인이 이번 월드컵에서 언론과 팬들의 기대대로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